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어가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정치 현안이 쏟아지는 곳에 천막을 치고 이야기 나눠보는 수요 천막회 순서가 마련돼 있죠. 천막의 깃발이 돼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천막은 50여일 만에 문을 연 국회 앞에 설치하겠습니다. 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국회에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오늘 했는데요. 우선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부터 해주실까요? 일단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야 되지 않나. 물론 내일 있을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예. 일단 국회라는 커다란 그 한 기관 차원에서 보면 원구성도 못하고 있잖아요.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월급은 그대로 다 받아가시면서 일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서로 간에 핑계를 대면서.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행정부의 비판의 수위를 이렇게 높이는지 일단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마치 출범한 지 한 70일여 지난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임기가 한 70일 남은 대통령에 네. 대한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비판 같다. 그런데 그간의 성과라는 게 사실은 지금 70일간의 성과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뭐 의혹 제기 이런 부분들도 보면 팩트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이런 소리가 있더라. 이게 원내대표께서 국회에서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서 할 만한 말씀은 아니에요. 물론 이런 취지들은 다 새겨 들어야 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있는 것이 예. 마치 대선 불복처럼 보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좀 유감이고요. 그리고 탄핵이란 단어가 물론 빗대서 설명을 했지만 과연 권력 사유화의 결과가 나왔는지 권력 사유화라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은 어차피 재량 범위 내에서 행사가 되면 사익 추구로 이어져야지 권력 사유화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예. 사익 추구로 이어진 그 사례 분석이나 사례 제시 전혀 없이 그냥 네이밍을 한 거예요. 규정하고 단정하고. 글쎄 저는 이런 정치적 공세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예. 조금 용기를 주는 좀 이런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게 어땠을까.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정부에 대한 비판 전에 사과의 말부터 먼저 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인데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그런 건 뭐 기본 입장은 계속 밝혀왔으니까 사실 오늘 교수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야당 대표로서 지금 정부에 대해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짚어야 될 적절한 문제 제기를 하셨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정부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지금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었고 네. 민주당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셨다는 점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지 예. 정부에 대한 비판만 볼 것은 아니고 그 내용도 보면 세간에서 실제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나온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비판의 내용이 뭐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이 어디 하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뭐 대선 불복 프레임이라는 것도 너무 나간 얘기고 정치 공세로 치부할 게 아니라 국정 운영을 좀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국정 운영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그 윤 변호사께서 그 박홍근 원내대표가 권력 사유화의 결과는 박근혜 정부 당시 탄핵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한 내용에 대해서 너무 나간 말 아니냐. 권력 사유화에 대해서 뭐 증명된 바도 없는데 탄핵까지 언급된 거는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우려가 지금 분명히 있죠. 그런 우려가 있다. 예, 그 김건희 여사의 행보 또 배후에서 어떤 국정에 관여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정부나 대통령실 인사 전반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된다고 하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뭐 이 부분을 유의해서 국정 쇄신의 계기로 삼아라는 충언이죠. 충고고 그렇게 받아들이실 문제지 발끈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대선 불복까지 연결시킬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개월 만에 대선 불복이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은데 이 워딩 자체가 너무 예. 사실 70일 정도 지난 그 대통령이 이제 막 출발한 거거든요. 이제 진영도 막 꾸리지 못하고 더군다나 이제 거대 169석 갖고 있는 야당을 상대해야 되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버거운 행보를 하고 있는데 탄핵 운운한다는 거는 조금 아무리 빗대 얘기해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 물론 뭐 그 이렇게 선에서 해석을 합니다마는
정치권의 협치를 주문하는 그 국민의 대다수 의견을 감안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도움 줄 테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 이런 식의 좀 건설적인 얘기가 좀 더 들어갔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인사 문제는 물론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할 부분도 없잖아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이건 정치권 전체 또는 인사 시스템 전반적인 문제에서 되돌아볼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정직에 관련된 문제들을 근거로 해서 권력 네. 사유화를 운운하는 것은 일단 내로남불성 뭐 민주당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그렇게 인사 시스템이 그렇게 돼 왔거든요. 예, 예. 그럼 그 인사가 그렇게 돼서 그 해당 인사가 전문성이 없거나 또는 뭐 특정 행정관처럼 뭐 마약을 투약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거나 또는 특정 행정관처럼 뭐 합참의장 불러서 뭐 훈계한다거나 이렇게 위계질서에 안 맞게 이런 식의 뭔가 비리나 부적절성이 나오게 되면 그때 인사 문제를 지적하는 게 맞죠. 인사 검증 적절히 한 것이냐. 그런데 과거에 있던 인사 시스템 자체를 끌고 와가지고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반발하는 거예요. 별정직에 대한 인사 시스템은 특별히 바뀐 바가 없거든요. 전 정권도 다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 정권을 비판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거는 올바르다는 거죠. 원래 그런 시스템이다. 그 자체 공정성 유무를 언급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전 정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왜 인사를 그런 식으로 아는 사람 통해서 하느냐. 아니 처음에 후보자가 당선될지도 모르는데 어떤 분이 와서 일을 하겠어요. 그 일을 하는 자체가 권력이 아니에요. 그때는. 의무고 희생이지. 예, 예. 그런 것들이 그 해당 인사가 대통령 당선이 후보자가 됐을 때 캠프에 오거나 그다음에 또 당선이 된 뒤에 인쇄해 오고 대통령 취임한 후에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이 인원 비율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은 이때 아버지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채용이 돼서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판단하지만 거기까지 올 때까지 도태된 사람들도 되게 많은 거죠. 따라서 그 자체에서도 어떤 공정한 나름대로의 경쟁을 통해서 입성한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과거의 전례에 비춰볼 때 맞는 거다. 네.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예. 그 탄핵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저께 국민의힘 대변인이 뭐 언론 인터뷰에서 지지율이 이렇게 계속 추락하면 하면서 탄핵 언급이 있었고요. 오늘 홍준표 지사께서도 제2의 박근혜 사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박홍근 대표의 지적도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걸 직시하라는 것이지 탄핵을 하겠다 내지는 탄핵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탄핵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지금. 국가적 불행이고 국가적 손실이에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지금 초기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실제 탄핵을 우려할 만큼 그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과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만큼 심각한 상황 인식을 하고 있고 국민들께서도 그만큼 민심이 떠나갔다.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이해하라는 거고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이 국민 일반 상식에 반하는 인사인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게 그러면 별정직 채용에 관한 어떤 법령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밝히면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의 내용들을 보면 다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대통령의 관계에 있는 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채용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소명이 적절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부인만 하고 있지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 그분이 그 분야에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지 채용 절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있었고 예를 들면 뭐 이 우모 씨 같은 경우에 뭐 9급이든 그게 3급이든 간에 그 직에 맞는 시민사회 수석실에 맞는 역할을 할 만한 역량을 갖췄다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고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의혹 문제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능력이나 절차에서 공정하게 됐다거나 그런 능력을 갖췄다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나도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이-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에 있어서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데 사실은 이거는 글쎄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과거에 어떤 정부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자, 얘기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공정성 문제만 네. 해요. 그 공정한이라는 게 예. 경쟁 채용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그럼요. 인맥에 의해서 예. 사적 인맥에 의해서 그 자체가 기준이 돼서 청와대에 들어왔다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예. 사적인 그러니까 뭐- 인맥에 의해서 그렇죠. 인연에 자, 의해서. 근데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더군다나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정당 정치를 통해서 거기서 인맥을 쌓아서 그 사람들을 스텝으로 둬서 여태까지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렇게 따져보면요.
역대 대통령실에 그럼 모 국회의원을 통해서 대통령실에 안 들어온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없어요. 다 모 국회의원을 통해서 행정관으로 들어오고 다 추천받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추천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 공개 채용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라는 게 여러 가지 사실 뭐 일이라는 게 되게 벅차거든요. 6시에 출근해가지고 회의부터 시작해서 50일간 적용도 안 받습니다. 경무예요. 어찌 보면 뭐 권력을 쫓아서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명예직으로 오는 사람들도 꽤 많고요. 나름 굉장히 사명감 느끼고 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천받아서 선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추천받아서 선발하는 기준은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 갖고 오픈해라. 전문성 있고 뭐 여러 로열티 있고 여러 가지를 챙기겠죠. 다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저 사람 선발 기준이 뭐냐고 역대 정부에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대통령실이라는 게 나름대로 검증 절차를 갖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전문성 있고 이 전문성에 부합하는지 니네 입증해라. 그런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그 전문성, 능력 이것도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채용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돌아가는 경우도 많고요. 네. 와서 그 어느 정도 근무하다가 짐 싸서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역대 정부도 다 알 겁니다. 드나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불거지면 바로 또 규례 조치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실의 인사재량 범위 내에 인사권 행사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탄핵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홍준표 대표 지사 등이 얘기하는 탄핵이라는 것은 아마 이제 심리적인 지지율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야당 대표가 탄핵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는 사실 탄핵 사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야 돼요. 예컨대 이전에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법령 위반을 사유로 들은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행위에 대해서 이거 탄핵감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마구 뭐 권력 사유화라는 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법령에 어떤 위반 행위를 했는지를 언급을 하면서 탄핵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 없이 그냥 탄핵이다 이렇게 얘기 꺼낸 것 자체가 법령 위반, 헌법 및 법령 위반이 탄핵 사유라고 규정하는 그리고 관련법상 이게 말이 안 되는 어쨌든 뭐 조금 더 국민의힘 조심스럽지 않다. 입장에서는 탄핵이라는 언급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얘기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충원이다. 충고다 이렇게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사적 채용 논란까지 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 사적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해명을 했다가 그게 이제 또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또 사과까지 했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적 채용과 관련된 그런 그 관점 자체는 잘못됐다라는 거는 바꾸지 않았고요. 네. 사적 채용이라고 일단 그 규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리고 이 채용 과정이 공적 채용인데 그 채용 절차나 기타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전제하에 그러나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부적절한 얘기를 했죠. 뭐 구급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들을 때 당사자 들을 때는 좀 언짢거나 뭔가 좀 차별적 발언이 인식이 드러나는 그다음에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마치 그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인이기 때문에 채용된 듯한 이런 또 뉘앙스를 주는 거. 압력을 가했다. 뭐 그런 압력을 가했다. 그다음에 뭐 7급 주장하고 이런 식의 뭔가 밀실에서 뭔가 결정하는 듯한 전문성과 상관없이 이런 오해를 주는 것에 대한 사과로 들리고요. 저는 조금 늦었지만 그 사과는 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 변호사님. 사과는 뭐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좀 떠밀려서 한 느낌이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좀 강력하게 경고성 발언을 했고요. 그 이전까지 문제는 권성동 대표가 사실상 지금 여당의 원톱인데 지금 이 인사 문제나 이런 현안에 대한 인식이 문제가 있다는 거는 사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설명하면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이거는 몇 가지 실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인사 난맥에 대해서 여당 대표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거든요. 아주 상세하게 얘기했고 그중에 몇 마디 말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였고요. 그 추천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압력을 넣었다 뭐 이런 얘기도 노골적으로 했고 이거는 사실관계를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발언이 부적절했다 정도의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본적으로 인사에 대한 어떤 지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발언의 부적절성만 사과하는 것으로는 이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결국에 그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은 결국에 이제 그런 인사가 아직도 더 있다고 그러는데 한간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계속 이런 문제가 제기될 텐데 그때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발언만 관리하면 될 문제냐. 오히려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서 이 문제는 시정해야 되고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시각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정확히 지적을 하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실을 엄호하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오늘 사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민심을 회복하거나 지지율을 회복하는데 크게 도움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걸 조금만 비교를 해보면 이전에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오사카 총영사를 제안하는 과정 정말 부적절했죠. 네. 그런 거에 비추어 보면 이 문제를 그렇게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을 오래 갖고 갈 것인가. 그런 식의 지금 인사 아주 어떻게 보면 이익공여죠. 이익공여. 이 의사표시를 한 이런 부분은 일단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시스템이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권성동 의원은 국민들께서 그걸 잘 아시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 없이 다 알고 계신 걸 전제로 해서 평가만 하다 보니까 공격을 받았던 것 같고 다만 국민들이 많이 모르고 계시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사적 채용 관련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 국회가 오늘 문을 열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상임위 배분 문제 때문인데 말이죠. 핵심 쟁점은 과방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내일까지가 협상 시한입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과방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의원의 경우 KBS와 MBC, YTN 등 방송사들을 민주노총 노조가 장악했다. 또 편파 방송이 지나치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말이죠. 먼저 조 변호사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이 말씀 듣고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그 후보 연설에서 했던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그 검정 가죽장갑 끼고 민주당 정권의 전이되다 방송이 언론 노조를 뜯어 고치겠다. 이런 굉장히 강성반을 하셨었어요. 최근에 국민의힘이 지금 똑같은 맥락으로 공영방송에 대해서 비판하고 언론 노조가 장악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의도는 명확해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KBS, MBC, EBS 등 주요 방송 공영방송에 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장을 안 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기 위해서 언론에나 총 공세를 펴고 있는데 언론이 특정 세력에 장악당했다 또는 민주당 정권의 전이되다 이런 표현 대단히 언론들에게 모욕적인 표현일 것이고요. 어떤 성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민주당 정권이 언론에 영향을 미쳐서 방송의 어떤 편성이나 보도에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냥 우리가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이런 식의 비판에 빗대서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방통위원회 이 과방위 문제도 결국에 여기에 다 연결선상이 있다고 봅니다. 과방위 위원장을 놓지 못하는 이유도 결국에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과방위를 통해서 지금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고수하고 있어서 지금 원구성 협상이 안 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방송 장악 의도 때문에 마지막 원구성 협상에 지금 그 마지막 고리가 안 풀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국민의힘이 내려놓고 지금 그 제안된 방송법 개정안이 사실 공정성을 추구한다는 데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겠다고 하면 원구성 협상도 무난하게 풀릴 것이고 방송에 대한 공정성 문제도 이런 방식으로 제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근데 이게 솔직히 정치인들은 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말을 세련되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장악이란 말은 굉장히 과격하게 들리고 또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들리죠.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언론 환경이 안 좋다 이렇게 표현들 하죠. 여태까지 다 그래 왔어요. 지금 전 정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야 할 것 없이 똑같다는 얘기죠. 특정 사안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불리하게 들리는 어떤 언론 보도 등이 나오면 언론 환경이 안 좋다라고 애들러서 많이 비판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따라 다르다. 다만 표현 양식이 조금 이 후진적이었다. 전 이런 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장악 못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사장 선출에 어느 정도 혹시나 내가 원하는 사람이 사장이 됐다 그래서 그 사장을 통해서 언론 장악이 되냐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건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법을 고쳐서 지금 개정안이 제출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 의원께서 아마 박홍근 원내대표로 기억이 되는데 하반기에 이건 반드시 내가 개정하겠다라고 약속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기 과정이 거의 없었어요. 지난 신문 그러니까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한참 문제될 때 그때 안건조정위원회도 또 형식적으로 또 그 김의겸 의원에서 내세고 했을 때 말입니다. 그때도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뭐 무슨 그 징벌적 배상안 이런 거 한참 문제가 떠들썩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수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수기 과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방위에서 이 수기 과정을 거치는 절차를 보장받기 위해서 조타수를 잡겠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얘기인데 예컨대 지금 이사회를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로 바꾸겠다는 거죠. 인원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한편 보면 노동이사제하고 또 비슷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시작이 되고 있지만 마치 노동이사제가 어느 정도 가미된 듯한 그리고 이게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정치적 후견주의뿐만 아니고 특정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집단하고도 또 그 세력만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게 어떤 특정 집단을 매도하거나 그 집단의 뭐 어떤 그 평가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세력들이 와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게 운영위원회 제도의 원래 궁극적 취지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뭔가 수기 과정을 거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그 단체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사회적 합의 과정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방송사에 대한 노조의 장악 또는 뭐 편파 방송 뭐 이런 것들은 여야 모두 이제 정치인들이 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표현 방법이 세련되지 못했다 하는 부분. 그냥 언론 환경이 안 좋다 얘기하는 것들을.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내용을 조금 깊이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민주당이 발의를 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이제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각 그 사회 분야 대표성을 반영해서 25명의 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정을 해서 사장을 뽑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편향성을 주고 있어서 영구 방송 장악 음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의 이제 KBS 이사회는 사실상 7대 4구조입니다. 여당 추천 몫이 7이고 야당 추천 몫이 4고 또 방송문화진흥회 MBC 사장 추천하는 거기도 뭐 6대 3. 그러니까 실제 집권 세력이 사장 자기 성향에 맞는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 취향에 맞지 않는 사장 쫓아내는 작업. MB 때 뭐 계속 그렇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접근하고 있어서 이런 뭐 사실은 전반기 국회 정권 교체가 있기 전에 사실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통과했다면 뭐 더 바람직했을 테지만 기왕에 지금 주요 공영방송의 공정성 문제를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다면 지금 이 제도 그 방송 운영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그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추천위원이 25명이 되면 특정 정치 세력의 입장이 반영된 사장 추천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고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추천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추천권을 누가 어떻게 가질 거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하면 됩니다. 국회 추천도 있을 수 있고, 뭐 미디어 학회, 또 뭐 시청자 기구, 방송 직능단체 이 다변화하다 보면 25명이 특정 세력에 편중돼서 구성될 가능성이 없는 방식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방송이 언론 노조에 장악됐다거나 공정성 뭐 정권의 전위대를 한다거나 이런 비판이 제기될 필요가 없고 앞으로 그렇게 개선될 수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근데 그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제 방송 직능 단체에서 이제 그 위원들을 추천하는 경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진영이나 이런 걸 떠나서 한번 보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방송 직능단체가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PD 분들도 계시고 작가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은 다 또 특정 노동조합에 또 소속돼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1노조가 될 수도 있고 2노조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어떤 A라는 노조가 세가 너무 커가지고 전체를 다 A라는 노조가 거의 한 90%를 만약에 갖고 있다. 그러면 A라는 노조의 어떤 생각 자체가 거의 다른 추천위원들의 성향 자체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 노조가 뭔지는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저는 전제가 뭐냐면 이 복수노조 제도를
조금 더 실질화한 이후에 할 필요도 있다. 예컨대 노조가 3개가 있는데 지금은 제1노조가 모든 단체 협상을 다 독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1노조가 추천한 사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제1노조가 10명이고 제2노조가 2명이고 제3노조가 1명이다 그러면 그 인원수에 맞게끔 비율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하면은 그나마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복수노조가 실질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직역별로 나눈다 하더라도 이걸 전부 다 포괄하게 되면 한 노조의 말에 속하게 되면 예. 이게 정치적 후견주의로부터는 보호가 되지만 또 다른 어떤 생각의 동일성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운영위원을 구성하게 되면 예. 25명 한 이유가 크게 퇴색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